안녕하세요. 저는 계명대학교 생태조경학과 김민선입니다. 제가 이번 중간고사 과제로 책 이 나무는 왜 여기에 있어의 한 주제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발표할 주제는 메타세쿼이아이고 책 10쪽에서 12쪽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한때 멸종위기에 처해 있던 메타세쿼이아의 이름, 특징, 그리고 나구송과 메타세쿼이아를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영상부터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웬일이야? 약속 있어서. 그래? 너는? 나도 약속 있어서. 그래? 아직 안 왔... 방금 보신 이 영상은 2002년 KBS에서 방영한 겨울연가라는 드라마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의 배경은 남이섬에 있는 메타세쿼이아 길인데 이 드라마를 방영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사진은 담양에 있는 메타세쿼이아 길의 사계절의 모습을 담아낸 사진입니다. 이 사계절의 모습은 제가 발표 주제로 메타세쿼이아를 선택한 이유이기도 한데요. 저는 고등학교 때 SNS를 통해서 담양 메타세쿼이아 길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SNS를 찾아보다가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모습을 알게 되었고 저도 언젠가는 꼭 이곳에 가서 봄, 여름, 가을, 겨울별로 사진을 찍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사람들이 사랑하는 나무라고 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이번 발표 주제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메타세쿼이아가 한때 멸종위기에 처해 있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혹시 숲이나 공원을 산책하면서 이렇게 생긴 열매를 보신 적이 있나요? 작고 동글동글한 이 열매를 보고 있으면 왠지 모르게 주머니에 쏙 넣어가고 싶은 기분이 들게 하는데요. 오늘 알쓸생잡의 주인공은 바로 이렇게 작고 앙증맞은 열매를 맺는 나무 메타세쿼이아입니다. 메타세쿼이아는 4월에서 5월쯤 꽃을 피우며 10월에서 11월에 열매를 맺습니다. 깜찍한 모습을 자랑하는 열매와는 달리 메타세콰이어 나무는 키가 굉장히 크게 자랍니다. 우리나라에 심겨진 나무들이 평균 10에서 20m, 원산지에서는 35m까지 자라는 큰 키를 자랑하고 지름은 2m 정도라고 하네요. 메타세콰이어의 꽃말이 영원한 친구, 위엄이라고 하니 정말 그 말에 걸맞게 위엄 있는 나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메타세콰이아는 지금은 전 세계의 공원이나 가로수에 많이 심겨져 있어 흔히 볼 수 있는 나무가 되었지만 놀랍게도 불과 약 80여 년 전까지만 해도 화석에서만 볼 수 있었던 이미 멸종된 것으로 여겨지고 있던 나무입니다. 1941년 시게루라는 일본 학자가 화석 속에서 기존의 세쿼이아 나무와 조금 다른 형태의 나무를 발견하고 메타세쿼이아라 이름 지어 놓았는데 비슷한 시기에 중국 모따오체라는 작은 마을에서 마치 영화처럼 떡하니 발견되었다고 하는데요. 처음 발견될 당시 불과 4,000그루 남짓밖에 남아있지 않았던 멸종 위기급의 나무였다고 하니 메타세쿼이아의 발견은 정말 하늘이 도왔다고 표현해도 될 만큼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메타세쿼이아 제가 이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덧붙이겠습니다. 책은 11쪽 마지막 문단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 이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메타세쿼이아는 멸종위기에 처해 있던 나무였습니다. 하지만 1941년에 시게루가 한 화석을 발견하는데 이 나무의 형태가 세쿼이아와 조금 다른 형태라 메타세쿼이아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중국에서 메타세쿼이아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946년
중국 식물 분류학자 창시자인 후센슈와 최고의 중국 식물학자 챙완춘이 메타세코이아의 학명을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메타세코이아 학명 끝에 보면은 이 두 사람의 이름이 붙어져 있습니다. 이제 메타세코이아의 학명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속명 메타세코이아는 메타와 세코이아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메타는 이후에를 뜻하는 포스트의 라틴어이고 세코이아는 미국 원산지 나무의 이름을 따온 것입니다. 이 옆에 보시는 나무가 세코이아 나무인데 이 나무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세코이아 국립공원에 있는 제너럴 셔먼이란 나무입니다. 이 나무는 세상에서 키가 가장 크고 나이도 가장 많은 나무라고 합니다. 이렇게 메타와 세코이아가 합쳐져서 메타세코이아는 세코이아보다 앞선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명 글립토스트로보이데스는 중국 삼나무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다음은 메타세코이아의 한자 이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타세코이아의 한자 이름은 물수자에 삼나무 삼자가 합쳐져서 수삼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수삼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는데 이 옆에 사진을 보시다시피 메타세코이아는 물가를 좋아해서 주로 강가나 호수 주변에서 잘 자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에 물수자가 붙어 수삼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메타세코이아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영은 원뿔 모양으로 아이스크림 콘 같은 모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한다고도 합니다. 키는 보통 5에서 50m까지 자라고 최대 61m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수피는 주로 젓갈색이고 오래된 수피는 회갈색으로 변해서 세로로 얇게 벗겨진다고 합니다. 잎은 이렇게 보시다시피 서로 마주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을이 되면 노란색 또는 갈색으로 바뀌어서 예쁜 풍경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나구송과 메타세코이아를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나구송과 메타세코이아를 겉으로만 볼 때는 둘 다 원뿔 모양으로 같은 나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잎을 보면 다른 나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구송은 이렇게 보시다시피 잎이 서로 어긋나고 있고 메타세코이아는 잎이 서로 마주나고 있습니다. 이 일기는 제가 호산공원에 가서 메타세코이아를 보고 쓴 수목일기입니다. 이 사진도 제가 호산공원에 가서 찍어온 메타세코이아 길인데 제가 호산공원에 가게 된 이유는 대구에서도 메타세코이아 길을 볼 수 없을까 하고 찾아보다가 저희 학교 근처에 있는 호산공원에도 메타세코이아 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곳에 가면 다른 나무도 많으니까 나중에 시간이 되실 때 한번 가보는 걸 추천합니다. 이 사진은 제가 저희 집 근처에서 찍은 메타세코이아 나무입니다. 지금 이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메타세코이아 나무가 키가 자라서 전신주에 걸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러한 문제 때문에 메타세코이아를 도심보다는 공원 쪽에 많이 심고 있다고 하는데 이와 관련된 뉴스 하나를 보겠습니다. 오클릭 마지막 검색어는 메타세코이아입니다. 귀족풍의 나무로 사랑받는 메타세코이아가 시내에서 설 자리를 잃고 외곽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최근 경남 창원시와 김해시는 더 이상 메타세코이아를 시가지 가로수로 심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메타세코이아는 열악한 환경에서도 살아남는 장점을 갖고 있지만 시내에서는 뿌리가 하수관이나 보도블록으로 파고들기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는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하수관이 막히거나 오수가 넘치고 주변 보도블록 곳곳이 파손되는 사고가 잇따랐는데요. 매력으로 손꼽히던 높고 커다란 크기 역시 주택가에서는 민원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주택 앞에 나무가 심어져 있으면 하루 종일 나무 그늘이 드리워져 집안에 햇볕이 전혀 들지 않기 때문이죠. 이 때문에 외곽 지역 조경수로는 여전히 환영받고 있지만 시내 가로수로는 미운털이 박히고 있다는데요. 누리꾼들은 매연 가득한 시내에 있는 게 나무도 싫지 않을까? 나무가 무슨 죄겠어, 살겠다고 아둥바둥 뿌리 내린 건데 등의 반응과 함께
근데 메타세콰이어야, 메타세쿼이어야, 메타세쿼이야야라는 궁금증을 표하기도 했는데요. 국립국어원에 표시된 정식 명칭은 메타세콰이어도, 메타세쿼이여도, 메타세쿼이야도 아닌 메타세쿼이아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오클릭이었습니다. 저는 이번 발표를 준비하면서 조경 설계를 할 때 나무의 모양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나무의 특성도 잘 고려하여서 조경 설계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참고한 자료와 사진 출처드리고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